원래 왕양명이 성리학을 배웠어요. 성리학을 배웠는데 이 사람이 소년 천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예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예요. 그리고 천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기고만장, 약간 교만하지. 왜냐면 지가 똑똑하니까 그래.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지가 똑똑한데 그러면 뭐 그게 쉽게 고분고분 잘 되나? 그러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천재인데 고분고분까지 하면. 현장 스님도 절대 안 그래.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현장 스님에 대해서 보면 안 그래. 하여간 천재과들은 다 그러게 있어. 내가 보기엔 천재 곤조가 아닌가. 근데 뒤지게 한번 당하면 이게 바뀌어. 이게 바뀌어. 그래서 35살 때 황간 유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서 황간은 되게 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황간처럼 그냥 그 염소 소리나 내고 이러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왕보다 셉니다. 황간. 그러니까는 저 대통령 비서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행하는 거를 비판해요. 미쳤지. 하면 안 되는 걸 한 거야. 근데 이제 자기는 똑똑하고 그다음에 혈기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걸 비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간들의 특징은 절대 이게 화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낮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라서 이거를 참을 줄 알아. 참고 구밀복검이지 진짜. 입으로는 꿀이 흐르고 뱃속으로 이제 밑에 쪽으로 칼로 찌르는 거야. 뒤로. 앞에서는 좋은 것처럼 하고 뒤로 이제 조지는 거지. 이런 스타일들이 황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황간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교육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공 대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출신 성분이 높기 때문에 기가 강력한 거고 황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 굽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도리 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런 쪽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비판했다가 인생 C컵하지. 그래서 귀주 용장으로 유배를 가요. 귀주 용장으로. 중국 지도로 보면 귀주면 태행산맥 끝쪽 한 이 근처.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가 북경이 수도니까 상당히 간 거죠. 귀주 하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귀주에 가장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보이현 하면 떠오르는 게 보이차. 운남의 보이현 하면 보이차. 귀주 하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귀주 전 세계에서 단일 품목을 생산하면서 전 세계 주가 지수의 100위 안에 들은 기업이 있죠. 마오타이주.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귀주 마오타이 몰라요? 모르면 말아. 중국이 밀어붙이는 최고의 술이지. 야, 술 하나 판다고 이게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이런 거보다 오히려 주가가 더 높다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귀주 거기서 그냥 저런 거나 좀 마시고 있지.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상 속에 처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리학을 배웠는데 성리학은 일사일물의 이치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요것의 이치, 요것은 어떻게 됐구나의 원리들을 파악하고 또 하고 책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요거를 종합적으로 쫙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 귀주 용장으로 갔는데 유배도 급이 있습니다. 급이 다 있어요. 저 정도 가면 골로 가는 유배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 광활하더래. 책을 볼래도 책이 없대. 책이 없대. 이거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개고생 하다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야말로 이런 주자학이 얘기하는 성리학이 얘기하는 뭐 이치를 강구하고 이건 배부른 소리고 허학이다. 현실에 안 맞는 학문이다. 내 마음 밖에 있는 거는 하나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저 진울 스님 그래도 나오는 건데 이게 양명학이 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구할 수 있는 거야말로 진정한 거고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거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나 24시간 쓸 수 있는 거야 되는 거지. 뭐 저기 있고 땅 파서 뭐 100m를 파면 뭐 금은보화가 나와요. 그런 건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 중에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인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해. 썼을 때 내 거야. 통장에 찍혀 있는 거는 내 건지 몰라. 죽으면 원기가 됩니다. 죽으면 원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쓰는 쪽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시대차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좀 절약하는 세대였고 저희 때부터 약간 풀리는 세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 세대는 저보다 더 심해요. 저보다 더 심해. 걔네는 진짜 모아서 쓰지. 모으는 이유가 뭐냐? 쓰려고. 이렇게. 그래서 아니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 저도 옆에서 그런 애들 보면서 깜짝 놀래요. 뭐 6개월을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어요. 배낭여행을 갔어요. 뭐 이런. 처음에는 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6개월 동안 그 힘들게 모으면 못 쓸 것 같아. 이게 아까워서. 왜? 그 고생한 게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그 계획을 세웠더라도. 물론 여러분들 세대에 가면 이제 외국 여행을 가요 이러면 저게 배에 기름이 껴서 돈 쓰러 다니는 갑다. 군부 독재 시대 때 사고. 외제는 쓰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외국은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사고에 이제 길들어져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근데 요즘 애들 보면 자기가 딱 목표로 한 금액이 차면 때려칩니다. 그리고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거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 근데 그 과도기쯤에 제가 있어서 아마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모여 있는 돈이 내 게 아니고 내가 쓴 것만 결국은 내 것으로 남는 거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냐 안 그러면 형식적인 거냐에 대해서 이 왕양명 같은 경우는 현실.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허학과 실학. 모양만 좋고 헛된 게 아니고 이상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조선 성리학의 가장 큰 패단이었어요. 패단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무언가를 대단하게 말들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실제로 외세의 침략이 있었거나 뭐 일제강점기처럼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이 바보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왕양명 같은 사람은 진짜 대단하죠. 하나의 학문 사상체계를 만들기도 했을 뿐더러 장군으로서는 백전백승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저 영왕 주신호의 반란이라고 있어요. 영왕 주신호의 반란. 이게 굉장히 큰 반란 사건이에요. 10대 정덕제 때인데 영왕 주신호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왕양명은 그때 다른 데 반란 진압하고 있었어요. 벌써 명나라 정도 되면 저 시대 정도가 되면 계속 반란이 안 끊쳐요. 그러면 왕양명은 가서 그쪽 반란 진압하고 이쪽 반란 진압하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니거든. 결국 죽을 때도 반란군 진압하고 오다가 객사했어요. 그런데 왕양명이 떴다더라 하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캐릭터예요. 그냥 경기 끝입니다. 진짜 신묘한 계책으로 경기 끝이에요. 그래서 저때 저거를 다 왕양명이 진압을 하니까 저 정덕제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이씨, 내가 조금 출전을 해서 뭔가를 가오를 잡은 뒤에 네가 끝냈어야지. 내가 이런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한번 출전해서 황제로서의 위엄을 딱 보이고 이렇게 조금 지휘하고 네가 딱 해버리면 모양이 훨씬 좋은데 네가 일종의 다 진압하는 바람에 내가 그걸 못했잖아. 이게 도대체 말인가 싶은. 그러니까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조가 이미 상태가 끝났다. 그래서 저 왕양명 사상을 보면 왕양명을 나중에 이제 저 양명학이 누구 거냐면 저 원래대로 위로 올라가면 저 북송 때 정명도라고 하는 사람, 정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호 선생 그 밑에 남송 시대 때 육상산 육구연 옛날에 했었습니다 한번. 육구연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심학 계열이에요. 심학 계열.
그리고 나중에 이걸 완성시키는 게 이 왕수인 왕양명이에요. 이름도 참 특이해. 저게 되는 이름인가 나 모르겠다. 인을 지킨다는 거거든. 저런 이름이 가능한가? 이름 짓기가 진짜 어려운데, 저도 이름 짓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일을 해보면 저 경우수를 다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데, 저렇게 어지린자나 저런 거는 불용한자라 해서 글자에 안 씁니다. 이름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매산자, 날일자, 붙여불자 이렇게 큰 글자들이 하늘천자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런 걸 쓰면 박복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름에는 그런 글자를 안 써. 근데 어지린자를 쓰는 걸로 봐서 명나라 저시대 이후에 지금 우리의 성명학이 확립이 됐나? 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저 때는 또 저런 글자를 써. 이 뜻이 아주 좋잖아. 어짐을 지킨다. 근데 지금은 저런 글자들을 다 못 써요.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다음에 또 임명용 한자라는 게 있어요. 뭐 몇 자 안 했어야 돼. 그래서 그거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어놓으면 그걸 막 이게 숫자에 맞추고 뭘 해가지고 막 지어놓잖아. 그러면 좋은 이름은 다 연예인한테 있어. 연락에 지어놓으면 뭐하냐. 좋은 이름 다 있어. 유명인한테. 그럼 그건 또 안 되고 또 새로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져. 그래서 저런 이름을 보면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양명학 철학에서 제일 멋있는 게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거야.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그전에는 저 성리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지목행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먼저 보고 발로다가 간다. 근데 이거는 가는 것과 아는 것이 동시야. 행하는 것이 동시야. 그러니까 보고 행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야. 너무 멋있지 않아? 이게 행동주의 철학이라는 건데 저게 선의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나오는 사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불교를 현실적으로 해석한 게 양명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명학을 나중에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비판하냐면 사선이라 그래. 선을 뺏겨 먹었다. 선불교를 뺏겨 먹었다. 그런데 선불교는 이 얘기만 잠깐 해드릴게. 불교에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거든요. 이 영향을 받은 게 성리학이에요. 주자학. 이론 중심. 그 다음에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실천 중심입니다. 이게 양명학이에요. 아니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유광학이라고 부릅니다. 육구연하고 저 육상산하고 그 다음에 왕수인의 학문.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냐? 이 불교는 종교기 때문에 현실화 되려고는 하지만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경허 스님 같은 분도 현실적인 것 같지만 현실로부터 벗어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원효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저 유교 쪽에서는 뭐냐면 입세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실 안에서 이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종교의 차이입니다. 현실 안에서. 그러니까 양명은 정치 철학 안에서 이걸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이제 해법으로 도출되는 거냐면 사실 전쟁같이 현실적인 게 없어요. 전쟁은 뭐 저런 거 있잖아. 선전포고. 선전포고는 뭔 선전포고야. 일단 까부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 신사적으로 안 합니다. 우리도 있잖아. 태평양 전쟁. 일본이 저 진주만을 까는 동시에 선전포고를 했지. 그렇게 한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고 친 게 아니고 이미 치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추접지. 근데 모든 전쟁은 다 그런 거예요. 속성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 거지. 정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다. 그걸 송양지인이라고 맹자 때도 나오는 얘기인데 전국시대 때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약간 바보 같다. 도덕을 지키면서 끝까지 내가 불리하더라도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얍삽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게 정당성을 가지느냐. 그 문제가 송양지인 고사에서도 나오거든요.
저게 이제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아마 누가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을까? 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을까? 유일하게 문관 중에서 사실은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서희 같은 사람들. 근데 그건 단판이잖아. 뭐 지휘를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예. 그래서 책략가가 아니고 정치가가 저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고, 그런 게 바로 지행합이에요. 지행합.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한다. 그래서 내 마음 밖에 있는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그냥 현실에서 즉자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선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려나 모르겠다. 선을 약간 넘어가 있어. 그러니까 선을 모사한 건 맞아. 선을 모사한 건 맞는데, 선보다, 이걸 사선이라 그러거든. 선을 뺏겨 먹었다는 얘기인데, 뺏겼는데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약간 욕먹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왜냐하면 선이라는 게 일상성을 추구하는데, 결국 일상성의 끝판왕은 속세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속세 속에서 존재해야 되거든. 선도 결국 그 단계까지 얘기를 해요. 그걸 출세관, 그 다음에 화광동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전수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간판으로 내세우지까지는 못하거든. 근데 양명항에서는 그걸 간판으로 내세워. 그래서 정치야말로 수양의 가장 좋은 환경이다. 전쟁터에서 수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최고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에서도. 시장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이건 선에서도 나와.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를 아예 간판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발전 단계에서 도출했었던 문제의식을 양명이 딱 잡고 후루룩 짝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완성된 철학이었으면 계속 갔겠지. 그렇지만 저것도 한계는 있어.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사상체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멋있는 흐름이 되고, 그 다음에 양명학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자학은 깔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중심이냐 아니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학 교수냐 안 그러면 정치인이냐거든. 정치인은 현실을 판단해낼 수 있느냐.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현실을 어떻게 판단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원리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양명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원리에 통달한 사람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다 먹힐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무진장 멋있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어쩔 수가 없어요. 동의를 안 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양명의 철학에 있어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사상마연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상마연. 일 위해서 배운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강사를 처음 할 때 박사학위 되기 전에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박사를 못 받았는데 강사를 한다는 게 됩니까? 저는 박사를 받고 나서 강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학상장.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렇게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동충하초 액기스, 황제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